박사님 안녕하세요. 혜민 씨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요. 잘 지냈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왜 개미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전까지 그렇게 수익을 못 냈고 외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지뢰밭을 좀 피해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지뢰밭. 지뢰밭이 근데 어딘지 어떻게 바로 알아요? 저 풀숲에 가려져 있는 지뢰를 어떻게 알아요? 잘 피해 다니면 사실 이기거든요. 알려주세요. 지뢰 좀. 예, 제가 아까도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용융자 잔고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다가 네. 한 번 실수할 때 큰 손실을 입고 복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네, 맞아요. 한 번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네. 바로 잘못된 투자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했을 때 요 지뢰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 위험도가 높은 게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뭐냐면 네. 공급 물량이 많은 주식은 피해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드리겠는데요. 네. 이 공급 물량이 뭐냐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IPO라고 해서 우리 카카오 게임즈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아주 난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따상. 들어가셨어요 혹시 박사님? 아니 저는 그렇게 그때는 이미 없었어요 돈이. 이럴 지난번 수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시장 2020년 주식시장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불타올라라 할 때 저는 또 우리 국내에 투자해놨던 돈들을 조금씩 현금화해서 그걸 달러로 또 갈아탔다고 말씀드려서 맞아요. 현금이 좀 풍부했으면 청약 저도 들어가서 1억 넣으면 한 주 받네 그랬었지만 아무튼 청약해 볼 수도 있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우리 알잖아요.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외국인이 있다 그랬다면 주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공급자들이 누구냐면 기업이 대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주식을 공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예를 들어서 IPO, 신규 상장 공모했을 때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받았던 주식들 팔았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IPO 과정에서 주식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두 번째가 증자라고 들어보셨죠? 증자? 예, 특히 무상증자는 그냥 액면 분할이랑 똑같은 거라 오늘 이야기에서 빼고 유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네. 말이 어려운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갑자기 회사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저희 회사 주식을 나눠주고 싶은데 대신 돈을 넣으세요. 아니 뭐죠? 청약을 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미래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제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주분들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증자, 자본을 늘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전환사채 들어보셨죠? 전환사채는 뭐죠? 이게 뭐냐면 채권인데 금리가 다른 일반적인 채권보다 조금 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혜민 씨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CEO예요. 우리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정부 이제 기업이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회사채잖아요.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저희 공기업이 발행하면 특수채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은데 회사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요새 좀 너희 회사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하든가 시중의 자금 사정도 타이트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주고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2020년 정부 국채 금리가 1%였는데 나 10% 이러면 당연히 발행해서 채권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그 금리 발행하고 나면 회사는 뭐 먹고 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5,000원인데 7,000원에 올라오면 그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옵션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P 붙는다 그래요. 옵션.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트에 이렇게 당첨되면 이제 P 받고 누굴 팔고 그러는 게 그 입주권을 권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채권인데 회사채는 회사채인데 그 회사채에다가 주식 전환권을 넣은 회사채가 바로 CB 전환사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좀 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하면 10% 이자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이자를 줄게. 굉장히 금리가 낮죠. 그런데 대신에 이 회사의 주가가 6,000원, 7,000원에 올라오게 될 때는 전환가액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원치 채권을 샀다면
그 채권을 주식 매수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식 시장에 주식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바로 우리가 그분 내부자 입장이 되면 된다는 거죠. 내부자들? 예, 바로 CEO가 되는 거죠. 제가 CEO면? 네, CEO 입장에서 주식을 계속 늘리는 거에 선택을 앞두고서 네. 이분이 생각할 수 있는 자 미래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 혹은 저기 어디 가서 디벨로프 저기 저 나대지를 하나 사들여가지고 저기다 건물을 지어서 우리 분양하면 벌어들일 일이 네. 아니면 저기 해외에 있는 석유 광고 하나를 개발하는데 저 개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필요해.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그 프로젝트가 위험이 없다.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고 굉장히 확실하다 생각되면 내 돈 맞춰. 그렇지. 내 돈. 바로 어떻게 해서든 뭐 그렇지. 엄마 돈, 뭐 아빠 돈 들어가지. 바로 회사 내부에 돈을 쓰겠죠. 음. 두 번째, 그거보다는 좀 돈이 부족해. 그래도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겠죠. 빌리고. 왜냐하면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는 네. 이자만 주면 그만이잖아. 그쵸.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다 우리 회사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이 회사가 잘 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 프로젝트의 성과는 온전히 우리 회사께 되는데 뭐하러 남한테 주식을 줘. 그쵸.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주식 발행을 하게 된다는 건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전환사채 발행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회사의 신용도가 너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증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둘 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신용도가 별로 안 높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벌어질 프로젝트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자기 돈들을 넣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주주들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필요가 없구나. 예, 결국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과거 한 40년, 5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가 급등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부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1989년, 또 1999년, 그리고 2008년, 또 2017년 이런 식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조사를 해보면 네. 전부 기업들의 공급이 왜냐? 이 주가는 너무 매력적이야. 우리 회사 사실 가지고 있는 미래 프로젝트가 별로 매력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가가 비싸지? 네.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거죠. 그렇게 공급이 늘어났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주식의 공급은 세 가지. 네. 신규 상장 공모, 또 두 번째가 증자, 네. 세 번째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주식 공급이 발생하는 시기가 주식시장의 수급이 꼬이는 상황이다. 또 개별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님이 네. 자기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전체 주식이 100이 있는데 자기가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 수를 200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주식 수를 200으로 늘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네. 증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주식을 받을 권리를 실권에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에서 30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기 지분율이 15%. 그렇죠. 자기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오케이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뭐 아주 거룩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한은 상황이 좋지 않다. 또는 급하게 지금 돈이 필요해서 뭔가 급전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앞에 있던 이제 주가가 비싸서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또 문제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제가 꼭 지뢰밭이다라는 게 꼭 지뢰가 뭐 터지는 지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신호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바로 뭐냐 하면 내부자들 안에 계시는 주식시장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실상 파는 행동이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자기 지분율을 줄이고 있으니까 자기 주식의 지분율을 좀 줄이는 등 주식의 아무튼 공급 물량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나 기업들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규 상장 공모 주식입니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첫날은 좋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공모를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공모를 받은 건 이익이 돼요. 그건 동의. 왜냐하면 굉장히 싸게 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따상의 상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시장에 나오면 그걸 2배의 주가에 하고 거기 상한가를 또 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그냥 계산 편하게 네. 2,000원으로 그날 종가가 끝났다. 네. 상장한 날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상장한 그날 주식을 사서, 네. 그러니까 종가로 사서 주식을 보유하면 그 뒤에 주식 수익률은 어떨까? 이해되세요? 다시 합니다. 네, 다시요. 그날 네. 상장이 딱 됐어요. 됐어요. 근데 공모가는 1,000원이었는데 1,000원. 그날 종가는 얼마다? 상한가? 상한가를 쳐서 그러니까 2배가 오를 수 있으니까 2,000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 개인들은 2,000원에 살 수밖에 없죠. 아. 공모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2,000원에 사셨던 분들의 이후 수익률을 전수조사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좋겠다. 예, 엄청 안 좋아요. 와, 그래서 어떡해. 전체 주식이 이제 100개의 주식이 상장됐다면 네. 그 주식 중에 70개의 주식은 그 뒤로 주식시장보다 훨씬 열등한 수익률을 왜 그러냐 하면 네. 내부자들이 상장되면서 주가가 따블렸잖아요. 네. 땀이 흘다 하고 또 그 뒤로 더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꼭 그날이 고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계속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네.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100개 중에 70개의 기업들이 주식시장보다 열등한 성과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나는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네. 어마어마한 신규 상장돼서 막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밖에 우리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네,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극소수 1%도 잘 아. 안 되더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더라. 아. 왜 그런가? 네. 이제 오늘 이유를 알았죠. 바로 뭐냐? 그러니까요. 내부자들이 네. 그 좋은 회사를 뭐하러 상장을 시켜서 자기 지분을 왜 팔아요? 계속 그냥 그 회사를 가지고 가면 되지. 근데 상당수의 기업들은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정말 좋은 기업이고 미래에 너무나 창창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하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장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좋은 일을 시킨 거고 근데 상당수의 네.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기업의 내부자들이 이때다. 나 이제 부자 돼서 나 이 회사 안 다녀. 네. 이렇게 그 보호 예수라고 하잖아요. 내부자들이 주식 못 팔게 하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주식을 던지며 싹.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팍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시장에 나서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저는 지뢰를 안 밟을 수 있다. 자, 두 가지. 네, 첫 번째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 공개, 그리고 기업 공개, 중자, 그리고 CB 전환 같은 이런 이벤트가 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잦은 회사가 있어요. 걸핏하면 중자를 막 매년 지뢰구나. 그런 회사는 조금 네.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지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반드시 생각을 해야 왜냐하면 된다. 중자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주식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네. 안 좋은 신호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게 보이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회사가 상장했는데 네. 갑자기 막 그 스탁 옵션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팔기 위해서 퇴사자가 속출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안 좋은 또 신호다. 거기 뭐 몇 대 주주인 누군가가 팔았다더라 이런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기업에 계시는 회장님 또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등기 이사에 해당되는 분이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는 네. 이거는 내부자들이 보기에 이 주가는 상당히 비싸구나. 그 신호라는 거를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오늘은 나쁜 신호만 이야기했는데 네. 혜미 씨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좋은 신호도 제가 아, 말씀드릴 그러니까요. 테니까. 이 나쁜 신호가 근데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잘 피해서 혹시나 모를 그 지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